일기압 잠깐 해볼래? 저번 시간에 한 거에 복선. 일기압은 뭐랑 같다고? 우리가 흔히 대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기압인 거라고. 안 보인다. 여기 자꾸 그냥 알아서 흘러내리는데. 카메라 감독 재윤이가 카메라를 계속 잡고 있으면 완벽하다. 있는데? 자, 일기압. 대기압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지구에서 일기압이라 하자. 그런 일기압하고 같은 게 어떤 게 있는데? 760mm HG가 있습니다. 760mm HG 수은으로 얘기했을 때 수은주의 높이가 760 다시 말해서 76cm 만큼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일기압의 크기랑 같은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런데 실제 계산하면 얘는 그냥 수은이니까 실제 우리가 고체 압력 같은 것들을 계산해 보면 어쨌건 아까 준서가 멋있게 풀어놓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60N이야 이러고 적어놨더라고. 힘의 크기를 적어놨단 말이야. 파스칼 적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쳐서 답을 60파스칼이요. 그러니까 들어본 무언가를 떠올려서 자 답을 적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같습니다. 답은 아닌. 단위를 이제 의외로 가볍게 생각하는데 파울 같은 데서도 단위 문제들이 꼭 나와. 같은 물리량을 찾자 뭐 이런 것들. 줄과 같은 물리량을 적으라고 하면 몇 개 정도 적을 수 있을까 얘네가? 한 개. 줄이요? 줄과 같은 J. 거. 줄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뉴턴 미터. 뉴턴 퍼 미터. 그러면 뉴턴은 킬로그램 중 이걸로 고칠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걸로 이렇게 적어도 되겠다. 다 같은 단위들이라는 거지. 킬로그램 F 뉴턴 퍼 센티미터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힘의 줄의 단위로. 그렇지.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같은 물리량이라고 본다고. 전기 에너지의 단위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지. 그러니까 볼트, 암페어, 세크 이것도 결국에 단위는 줄하고 같은 거야. 네. 뭐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단위 문제들을 간단히 단위는 별거 그냥 이렇게 숫자만 적지 말라고.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렇게 설명한 거였지. 예를 들어서 600N짜리야. 여기 5cm고 4cm야. 높이는 3cm다. 그러면 계산해서 나오는 압력이 있잖아. 그럴 때 계산해서 나오는 압력은 단위 누르는 힘을 단위 면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S로 나와도 관계없지. 나누어서 어떻게 된 거. 이걸 우리가 압력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5 곱하기 4요. 아니 이렇게 제곱센티미터. 그러면 단위는 뉴턴 퍼 제곱센티미터. 이 단위가 계산해서 나오는 단위가 압력의 단위가. 그러면 그 단위랑 좀 비교해서 얘를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계산하면 얼마야? 계산하면 101325 뉴턴 퍼 제곱미터 정도가 되더라야 이게. 이해될까? 그러면 파스칼은 얘를 줄여서 나타낸 단위라고 생각하는 거야. 1 뉴턴 퍼 제곱미터는 앞으로 뭐라 하자? 1파스칼이라 하자. 그러니까 파스칼로 적었으면 어떻게 적었어야 돼? 파스칼로 적었으면 아니 10만 1325 공 5개라 10만이구나. 60 곱하기 10만 뉴턴 퍼 파스칼. 제곱센티미터를 600만 파스칼. 미터로 고치면 60 뉴턴 퍼 100분의 1 다시 분모에 이렇게 가야 돼. 자, 얘네가 지금 답이 맞잖아요. 숫자가 맞으니까 그냥 답을 부분 점수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미터로 고치면 100분의 1미터 다시 곱하기 100분의 1미터 맞니? 그러면 분모는 1이고 이렇게 곱한 거지. 60 곱하기 10의 4승 뉴턴 퍼 제곱 미터요. 이렇게 고쳐줘야 돼. 제곱미터로 고치면 그러면 60만이지. 그냥
600만 아니에요. 그냥 6 곱하기 10에 반년. 5승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6 조용히 곱하기 하고 10에 5승 있어. 써요. 그래 6 곱하기 10에 5선. 그래 조용히 해. 조용히. 그러면 파스칼로 하면 6 곱하기 10에 5승 파스칼을 이래야 되거든 지금. 그런 그걸 60이라고 적었으니까 비슷하니까 맞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가 어찌하겠니? 죄송합니다. 어, 저희의 저희의 짧은 사이즈를 파스칼. 그러니까 헥토 파스칼로 고치면 1013.25. 헥토는 100이다. 100을 의미한다. 헥토 파스칼. 얘랑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토라고 하는 예전에 많이 썼던. 근데 요즘은 결국엔 우리가 기준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사용하는 교과 과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저거는 파월 볼 때 이렇게 저것도 같은 개념으로 같은 단위로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런 정도 사용하는 거지 많이 쓰이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만 기억해 놓자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니? 보이레 법칙이? 네 배웠어요. 지금 아직 안 배웠어요.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 그거 할 거야. 오늘 보이레 증발이랑 법칙. 확산 배우고 있어요. 어우 2학기인데? 네. 1학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2학기 때 나와요. 그냥 뭐 예? 중품 내신다 했을 거 아니야. 네. 아니 저요. 중품 내신도 안 듣고 화학원을 듣고 있었어? 아 내신 어. 들었죠. 했잖아. 그 정도 수준이야. 그치? 압력. 좀 많더라고. 압력은 어떻게 기억하자? 특히 압력은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그래, 고체는 무언가 접촉면을 가지고 그 접촉면에서 얘를 누르는 힘이야. 다시 접촉면에서 그 밑에 있는 그 아래 위치를 수직으로 누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직 항력이겠지. 예, 누르는 힘의 크기야. 그런데 기체는 압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어떤 용기 안에 들어 있을 때 그 기체가 작용하는 압력은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자. 어떤 주어진 용기가 있다고 하면 내 벽에 충돌하는 힘의 크기야. 내벽이면 그 내 벽, 안쪽 벽, 아. 외벽, 바깥쪽 벽. 나의 아유, 벽. 지금 국어 수업이 아닌데 그래도 안쪽 사이즈. 벽. 내벽. That's your size. 충돌하는 힘의 크기를 듣는 우리가 기체 압력이라고 이해하자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게 성립해. 이건 니네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인데 충돌수가 많다. 압력이 크다. 그래 그거야. 충돌수가 많다. 압력이 크다. 그러면 언제 충돌을 더 많이 할 거냐. 부피가 작은. 그게 압력이 크게 되는 걸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다. 충돌수가 많다. 압력이 크다. 이해될까? 다시 충돌수가 많다. 언제 충돌이 많겠니? 공기가 원래 이만큼 들어있는데 여기다 더 많이 집어넣어. 입자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충돌수가 많아지겠지. 압력이 커지겠구나. 온도를 상승시켜. 온도 상승, 입자수 입자. 크기? 그치. 입자수 그냥 입자수. 를 늘리는 공급하면 이 기체를 더 공급해줘서 안에 더 입자수가 많아지도록 해주면 온도를 상승시켜. 그러면 당연히 움직이는 분자들의 속도 다시 운동 속도가 증가하겠지. 네. 운동 속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충돌을 많이 하겠지. 네. 그러니까 압력이 커져. 그렇게 설명해도 된다고. 원래 있던 애보다 얘를 부피를 이렇게 줄였어. 다시 부피를 감소시키면 당연히 움직이는 속도는 똑같지만 이게 움직이는 속도는 얘나 똑같겠지만 충돌수는 늘어나죠. 좁은 곳에 여기 10개 있었던 게 똑같이 10개 있는데 움직이는 속도는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좁아졌어. 그럼 충돌수가 많겠지 벽에. 왜 벽에 내 벽에 부딪히는 충돌수가 많아져? 압력이 커지는 경우에
입자수가 많아지. 온도가 올라가 살을 해체. 부피가 줄어들어 보일의 법칙. 충돌수록 압력의 크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선 그렇게 알아두고 그러면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보일의 법칙은 중학교 개념하고 고등학교 개념이 결국엔 같아. 근데 그걸 고등학교에 와서는 좀 수식화하고 있는 거야. 그 수식화하고 있는 거에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좀 더 주고 그게 그게 어떻게 수식으로 정리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보면 좋겠어. 왜냐면 이런 얘기하면 그럴까? 초등학교에서 1차 함수를 배우진 않지. 중학교에서 학교에서 1차 함수를 열심히 가르치면 y는 앞에 기울기 있고 어떤 선생님이 자 x 더하기 y 절편이 뒤에 있어 이렇게 설명으로 적어줬어. 충분하지. 고등학생한테 저걸 적고 있는 선생님은 있을 수도. 그 AS 난 여태까지 한 번도 살면서 고등학교에서 저렇게 적어주는 선생님을 본 적이 없어. 그렇죠. AS 그런데 이 AX도 당연히 모르면 집에 가요. 이렇게 얘가 넌 왜 학원을 안 다니니? 뭐 이런 표정으로 쳐다봐. 뭐야? 기울기. 그대로 올게. 얘는 뭐였어? 압력이요. 이렇게 좀 되기를 바란다고. 얘를 굳이 이렇게 적지 않아도 니네가 얘가 얘인지 아는 것처럼 수식화하고 있는 거야. 다시 수식화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생각이나 이론을 일반화한다는 것. 다시 일반화한다는 건 다른 어떤 숫자를 집어넣고도 그것들이 복잡한 수치가 들어왔어도 언제나 계산이 되어지도록 틀을 만든다는 거야. 다시 틀을 만든다는 거야. 얘를 기울기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가지고 얼마만큼 얘가 기울어졌는지를 얘기하고 싶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보일의 법칙도 이제 좀 수식화할 거야. 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보일의 법칙은 중학교 개념으로는 이렇다. 설명하면 온도가 일정할 때 개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압력과 압과 압력과 부피는 부피는 압력과 부피 볼륨이야 V는 반비례한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보일의 법칙이라는 거지. 반비례한다는 걸 수학 기호로 어떻게 사용해서 나타낼 거야? 자,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데. 비례하면 분해 쓰면 된다. 뭐라고? 그 P P는 이거 알파 이거. B분의 아니면 PV는 K라고 나타나. 그래. 반비례하는데 얘는 결국엔 그래프로 나타내면 결국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P와 V분의 1은 어떤 관계라고? 비례하는 관계로 바뀐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 했을 때? K라 했을 때 얘네 둘의 곱이 다시 자 얘네 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P 곱하기 V는 K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뭔데? P 곱하기 V 의 넓이를 얘기합니다. 요 값이 뭘 의미하는 거야? K를 얘기하는 거야. 다른 지점으로 바뀌어도 항상 그 값이 어떻다는 거야? 변하지 않고 언제나 같다. 이런 뜻의 이제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보일의 법칙이 뭐니? 그러면 니네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는 PV는 K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뜻이 이해가 되잖아. 계산을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하자고.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 언제나 같다고 얘기하자. 보일의 법칙.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요.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도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 더 보일의 법칙을 간단히 하자고 하면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다고 얘기하자고. 여기에 있는 반비례 그래프가 둘 중에 하나가 역수로 바뀌면 비례 그래프가 되어지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자고. 일단 여기까지 네. 보일의 법칙. 적고 있어요. 이게 어디가 아프지? 선생님, 근데 사람의 몸 안에도 압력이 있어요. 있지. 안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밖에서 누르지 않아. 밖에서 일기한 만큼 누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밀잖아. 안에서도 밀지. 근데 안에서 안 안에 해도 뭐가 안- 있어요? 밀어줄 게 뭐가 있어요? 액체. 그래서 인체의 신비. 액체가 있잖아. 아 액체가 그 부피를 가지는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지. 크기를. 이게 안에서 안으로.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준서를 지구 밖으로 우주로 꺼내놓으면 우주 공간으로 꺼내놓으면 터져요. 짠. 그래가지고 아니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생기지 마. 우주에서는 아유 먼저 생기지 마. 아유, 어느 생기면 안 돼. 안 어느 돼, 안 게 돼, 안 돼. 먼저 돼요? 안 돼, 무슨 안 게 돼. 먼저 돼요? 자 지금 그거 할 필요 없어. 자 나중에 시간 나면 그거는 그거랑 똑같아. 100도씨의 물 속에 사람을 잠궜어. 준서를.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 죽는 게 빠르겠니? 숨막혀 죽는 게 빠르겠니? 화상을 입을 죽는 거. 상황에 따라 틀려요. 아 그래요? 오. 그 사람이 아, 뜨거운 진짜. 전기의 달인이라면 30초도 안 됐는데 죽었어. 숨막혀. 아니 해녀면은 뜨거워서 죽지 않을까요? 30초 동안 뜨거운 것 때문에 죽을까? 모르지. 그럼 모르는 거야. 그거 굳이 가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일 수 있어. 준서야 그런 거는. 궁금하면 해보면 돼. 내 우주를 나갈 수 없잖아. 자. 그게 너의 사이즈. 얘는 어떤 뜻이야? 이런 뜻이야. 처음에 일기야 50리터를 가지고 있었어. 150이 되면 계산하기 더러워지는데. 자, 50리터를 가지고 있었어. 얘가 4기압이 됐어. 그러면 얼마? 부피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렇지? 얼마? 500이요. 500? 압력이 4배가 되는데? 미쳤다. 아니 200이요. 200? 1 곱하기 50은 지금 4 곱하기 x 얘를 계산하자고 하는 건데. PV는 K잖아요. 그래 PV 그래 K가 얘 50이잖아. 곱한 값 얘가 K라고 근데 얘기한 거야. 25요. 그러니까 4랑 X랑 그래도 그래 2분의 K여야지. 25 그래 그거야. 내가 말했잖아 그니까. 그래 200이라고 했잖아. 200이라고 했잖아. 2분의 25라 했어요. 그러니 2분의 25가 맞아 이렇게. 이거 들었지? 아니 200이라고 아니, 이거 다 200을 들었어. 흔히 내 나중에 녹화한 거 봐야 돼. 저 말했어. 만호 형 들었지? 자 나중에 아니. 확인해 줘. 2분의 25라 했다니까. 왜? 내 주위에서만 놀고 있지 얘가? 박수만 치고 있고. 여기. 응? 있다 있다. 어딨어? 안 보여. 됐어 여기? 이해되지? 살짝. 응. 자유전자를 이용한 몽체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보일의 법칙을 이렇게 표현하자. 보일의 법칙을. 그 절대 물에 녹지 않는 물인가? 그런데 얘는 지금 중학교야. 온도는 일정한 거야. 중학교에서 이렇게 넓이는 같은 거야. 여기까지는 중학교 거야. 네. 그럼 온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 거냐고. 다시 예를 온도가 들어보자. 달라져요. 온도가 달라지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예를 PV네. 들어서 25도씨에서 애가 막 해서 부딪혔어. 충돌수. 이상기치 상태방정. 다시 충돌수. 그런데 온도가 달라졌을 때 똑같은 공간의 충돌수 양쪽을 비교하면 여기 가지고 있는 화살표의 길이는 지워지게. 얘보다 얘가 더 길어졌겠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분자운동 속도가 빨라지겠지. 네. 양쪽 충돌수는 어디가 더 커야 돼? 만약에 강철 용기에다 이걸 실험을 하면 충돌수만 커져야지. 부피는 변하지 않고. 네.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 저온 일대에
PV 그래프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고온으로 가면 이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높은 곳에. 다시 말해서 압력 곱하기 부피 중에 원래 가지고 있던 T1 온도가 낮을 때보다 온도가 높아지는 T2가 되면 전체 충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부피 상태에서도 압력은 늘어나 있는 걸 볼 수 있다고. 오. 그러니까 더 높은 그래프가 고온의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거기다 그려놔. T1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거기 T2 그래프도 마저 그려놓으라고. 몇 쪽? 28쪽. 뭐 여기요? 그 밑에. 그 밑에. 아. 그러면 그래프 3개를 다 그려야 되잖아. 맞지?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하대. 여기 PV야. 압력이 아무리 바뀌어도 또는 부피가 아무리 바뀌어도 압력 곱하기 부피는 입자수가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라고. 그런데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K로 나타나는 거잖아. 일정한 거잖아. 그 값이 일정한 게 이게 보일러 법칙의 또 다른 그래프라는 거야. 온도가 높다면 그러면 온도가 높다면 K 값도 어때야 돼? 높아져요. 당연히 높아져야지. T2의 K는 T1의 K보다 더 커야 돼. 사각형의 넓이가 더 커진 거랑 같은 거지. 얘도 그러면 똑같은 그래프다. 같은 그래프라고. T1, T2. 그게 압력으로 바뀌어도 그렇고 부피로 바뀌어도 그래. 그래서 니네 거의 가운데 그래프가 P 또는 V로 X축이 적혀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지. 하나는 역수로 되어 있어. 이제 이걸 못 찾는 거야. 그 2분의 1. 하나는 자, T 이렇게 적혀 있어. 왠지 위 아니면 아래일 것 같아. 똑같진 않을 것 같지? 네. 그러면 이제 찍기로 들어가는 거야. 기울기가 변할 것 같아요.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 기울기가 변하지 않을 것 같진 않잖아. K가 다른데. 안할 것 같아요. 그럼 아래야 위야? 자 잠시만요. 아래와 변하지 않는 걸 기준으로 잘라보는 거야. 그리고 먼저 V를 생각해. 그리고 역수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압력이 일정할 때 얘가 만약에 T1 그래프라고 하면 압력이 일정할 때 P2, T2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어떻게 돼야 돼? 커지겠죠. 커지겠죠. 네. 맞니? 아. 얘보다 부피는 계속 커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뭘 찾고 싶은 거야? V분의 1을 찾고 싶은 거잖아. 네. 아래쪽에 있는 게 옳은 거야. 아. 다시 일정한 걸 아. 가지고 기준을 잡고 먼저 뭘 찾아? 부피. 역수를 찾지 말고 V를 먼저 고려하면 어디 쪽에 있는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위겠죠? 구별한 다음에 그거의 역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완성하자고. 이렇게 설명한 걸 과연 이해했을까? 당연히 한 준서가 답을 얘기해 줄 거야. 왜? 나는 이러고 있거든. 잠시만요. 시간을 좀만 주세요. 자, 시간을 좀만 줄게. 뭘 하면 될까요? 언제든 X축, Y축은 바뀔 수 있고 네. 역수 자리가 바뀔 수도 있잖아. 네. 아. 잠시만요. 잠시만 할 거야. 자, 힌트는 여기까지 줄게. 얘를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먼저 뭘 생각하라고 했어? T분의 1을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T. 자, 힌트는 여기까지. 오! 소리만. 너무 아파요 손이. 그니까 아니 눈 아파서 정말 아주 심하게 잡고 싶다. 저걸 P로 생각하라고요, 그냥. 쌍들이하는 거니까 뒤집으면 반대로. 니요. 아래요. 몰라. 그게 자신이 없어. 생각해서 한 건데 나는 계속 지금 목을 찾고 있는 거야. 대답을 알아서 해. 나도 잘 몰라. 해봐야. 우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일정해.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충돌수는 어때져야 돼? 많아져야지. 당연하지. 없으니까 밑으로 밀어서. 없으니까 여기 역시 나야. 잠시만요. 이거는 V를 일정한 걸로 잡고 하는 거죠. 그렇지. V가 역수가 아니니까 역수 아닌 걸 기준으로 잡고. 짜고. 저희 자, 28쪽 아래쪽에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현상 좀 봐두자. 얘들 찾을 줄 알자고.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갈 때 점점 커지는 거. 잠수부가 호흡할 때 기포 내놓는 거. 자, 마찬가지로 농부와 밑창 에어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일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끝을 내면 얘들은 잘 찾는데 원리는 또 하나도 모르더라고. 농구 물 속에서.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대기권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잠수부가 내놓은 기포야.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감정이 나타나는 현상 수압 수압이 낮아집니다. 감소. 이해되나? 네. 수압이 감소했으니까 부피는 어떻게 해야 돼? 저기 커지겠지. 증가. 같은 말로 팽창. 그치? 그러니까 기포가 커져요. 당연하지. 이거 당연한 것처럼 공기 중에서 풍선이 위로 올라가면 나타나는 현상. 기압 터져요. 감소. 중간을 다 얘기하라고. 터져요. 결과는 어떤 원인으로부터 나타난 결과인가가 중요한 거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 얘기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대부분 서술하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뭔지 아니? 이래서 그랬어요야. 중간 과정이 없어. 그럼 서술이 아니야. 그건 결론을 얘기한 거지. 여기서부터 왜 그랬어요의 사이를 집어넣는 연습을 니네가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럼 왜 여긴 풍선이 터졌어? 위로 올라가면 대기압이 감소하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공기 양이 줄어들 거 아니야. 부피 그러면 증가. 기압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고 풍선 고무가 버티지 못할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다? 터진다. 터지겠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근처에서 풍선을 날리는 이유야. 풍선을 날리면 북쪽으로 바람이 불 때 풍선을 날리면 그 안에 선전물을 같이 방부 전단을 집어넣어서 같이 날리면 올라가서 터지겠지. 아래로 뿌려지겠지. 그런 걸 해요. 동력원을 사용하지 않고 선전물을 위나 아래로 보내. 예전에는 북쪽에서 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야. 그걸 정부에서 하는 건 아니야. 왜요? 왜요? 북쪽 사람에게